지금은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판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판별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파이는 지금 그 구조의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토끼굴 탐험가 썰지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서 다가오는 미국의 거대한 규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모은 디지털 자산이 과연 안전할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이 네트워크를 채굴하시고 노드를 돌리시는 분들이라면 내 시간과 노력이 담긴 이 프로젝트의 진짜 미래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아니라 가장 판별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판별은 냉정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준비한 쪽에게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미국 의회를 관통하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 일명 클래리티 법안의 기준에 파이 네트워크를 대입해 보고 파이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다가오는 노드 마이그레이션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상대해야 할 룰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미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을 비롯한 규제 명확화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를 정하는 기준표에 가깝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코인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디지털 상품으로 볼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하원을 통과한 이후 상원에서 치열한 논의와 정치적 협상이 진행되는 구간에 진입해 있죠. 여기에 더해 미국 재무부와 의회는 그것과는 별개의 트랙으로 자금 세탁 방지와 익명성 기반의 디파이를 규제하는 법안들까지 촘촘하게 엮어서 거대한 규제 그물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코인 시장은 누가 통제권 없이 분산되어 있는가, 그리고 누가 자금 세탁의 위험에서 깨끗한가라는 두 가지 거대한 허들을 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파이가 몇 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질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규제 국면이 파이에게 낯선 질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틀이 시장에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오픈 메인넷 1주년을 맞이한 파이 네트워크는 어떤 상태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현 시점에서 파이는 완결된 형태라기보다는 규제가 묻는 질문에 맞춰 구조를 정렬해 가는 과정에 있는 네트워크에 가깝습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규제 이후를 고민할 때 파이는 비교적 이른 단계부터 책임 구조를 설계해 왔다는 점은 분명한 차이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규제 이후에 구조를 고치기 시작한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규제가 오기 전부터 구조를 먼저 고민해 온 쪽입니다. 취득 방식의 비투자성 법안은 금전적 투자를 대가로 코인을 취득하게 한 판매 계약을 증권 판단의 중요 근거로 삼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초기 자금 조달 없이 시간과 네트워크 참여 보상으로 분배되었습니다. 물론 취득 방식 하나만으로 증권성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 판단은 참여자의 기대와
네트워크 운영 구조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단지 증권 판단 요소 중 하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교하고 있을 뿐입니다. 금융 규제가 가장 매섭게 파고드는 곳이 불법 자금 세탁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1770만 명 KYC는 익명성에 기대온 타 프로젝트들과 달리 실명 기반의 투명한 온체인 환경이라는 기초 인프라를 갖췄음을 의미하죠. 규제 기관이 확인하는 것은 신원이 존재하느냐 보다 그 신원을 근거로 누가 법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제를 이미 충족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책임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관찰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디지털 상품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네트워크를 일방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구조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거론됩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는 여전히 코어 팀이 코드 업데이트를 주도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가치와 생태계 확장이 코어 팀의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허가 없이 접속해 서비스를 만드는 개방형 생태계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시장 독립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어 팀의 통제권을 어떻게 덜어내고 탈중앙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해답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노드 마이그레이션, 즉 버전 19.6에서 버전 23.0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버전 23.0 업그레이드는 블록 합의 구조를 더 많은 노드 참여 기반으로 확장하려는 기술적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규제에서 말하는 탈중앙화는 컴퓨터가 몇 대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특정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변화도 네트워크가 빨라지는가가 아니라 책임이 한 곳에 남는 구조인지 흩어지는 구조인지의 방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셔야 해요. 결국 이 책임 구조는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행동을 통해 서서히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켜둔 노드는 단순한 채굴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의 시간을 단순한 기다림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구간을 위기라기보다 우리가 준비해 온 구조가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시험은 두렵지만 아무 준비 없이 오르는 시험과 몇 년을 준비해 온 시험은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빈손으로 서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노드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는 책임이 특정 집단에 머물지 않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참여 방식입니다. 더 나아가 네트워크의 가치가 코어 팀이 아니라 생태계 내부의 D앱 사용과 같은 실제 활동에서 발생할 때 비로소 운영과 가치가 분리된 독립적 구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분산성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운영 주체가 없어도 지속되는 활동이 늘어나는지는 책임 구조가 이동하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되는 요소가 됩니다. 규제는 프로젝트를 걸러내는 장벽이지만 구조가 준비된 네트워크에게는 평가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탈중앙화 과정을 완수하고 명확한 규제 법안이 자리 잡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시장은 늘 빠른 프로젝트에 먼저 환호합니다. 하지만 규제가 자리를 잡는 순간 오래 버틴 구조가 다시 평가받는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 구간이 이제 조용히 시작됐다고 봅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요건을 충족해 디지털 상품의 지위를 획득한다면 가장 무서운 리스크였던 SEC의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날 명분이 생깁니다. 여기서도 법적 분쟁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규제 기관이 묻는 질문의 방향이 발행자 행위에서 시장 행위로 이동할 가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KYC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도권 상장이나 자본 진입의 튼튼한 규제 호환성 다리를 놓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규제 명확성이 곧바로 자본 유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투자하려면 대형 유동성이나 커스터디 같은 복잡한 시장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이 분석은 기관이 시장을 검토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는 맥락입니다. 제가 수많은 프로젝트 중 파이 네트워크를 시청자분들께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 자금 조달 없이 거대한 사용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명 인증을 씌우며 합의 권한을 천천히 이양하는 방식, 속도만 보던 시장에서는 그렇게 느려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규제가 구조를 묻기 시작하는 순간 처음부터 사용자 기반과 신원 구조를 쌓아온 네트워크가 오히려 유리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 차이를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구조적 위치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분석은 어떤 프로젝트가 맞고 틀렸다는 결론을 내리기보다 유제가 어디에서 책임을 찾으려 하는지를 현재 구조 위에 비춰보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결과는 미래에 결정되겠지만 질문의 방향은 지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노드를 켜두고 만들어낸 결속력은 단순히 참여 기록이 아니라 책임이 흩어지는 구조로 가는 과정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규제의 시대는 프로젝트를 시험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구조가 증명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속도를 택했고 우리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만약 제도가 정말 구조를 묻는 시대라면 우리가 걸어온 길은 돌아가야 할 길이 아니라 계속 가야 할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쌓은 건 가격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구조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토끼골 탐험가 썰지였습니다.